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풀이입니다. 24년 2분기도 중간쯤을 지나고 있네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기업은 SK오션플랜트입니다. SK오션플랜트의 주력 사업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과 해양플랜트이고 해군 및 해양경찰청의 호위함, 경비함 등 함정건조 사업도 하고 있어요. 한국산업은행이 채권 출자 전환으로 STX의 최대 주주가 된 이후 STX조선해양에서 떼어낸 특수선 사업 부문을 SK오션플랜트가 인수하면서 함정건조 능력을 확충할 수 있었죠. 현재 시가총액은 7,926억 원이네요. 주가는 장기간 조정받아온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이때 큰 시세를 받았던 것이 보이죠. 과거 SK오션플랜트의 사명은 삼강해멘티였는데 여기 21년 3분기부터 SK에코플랜트의 구 삼강해멘티 인수가 추진되어 22년 8월 말에 최대 주주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인수 방법은 구주양수와 유상증자 그리고 전환사채가 활용됐었어요. SK에코플랜트는 먼저 3자 배정 유증으로 2,925억을 투자하면서 당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보다 많은 신주를 확보했고 또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구주 일부를 양수했죠. 구주를 양수할 때에는 당시 주가의 약 50% 정도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500억을 지급했었네요. 그리고 전환사채로는 1,16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최초 발행일은 21년 11월이었으니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상향조정 옵션이 의무화되기 전이었어요. BGF의 코머티리얼즈 인수 때처럼 전환가액에 하향 조정 조건만 넣을 수 있는 시기였죠. 그러나 전환사채 발행 일정이 22년 7월으로 늦어지면서 금융당국의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가 도입됐고 때문에 SK에코플랜트의 전환사채권도 상향조정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SK에코플랜트는 최저조정가액인 15,232원까지 가기도 전에 전환가액이 한 차례 하향 조정된 19,605원의 가격에 전환사채권을 전량 보통주로 전환했어요. 즉 SK에코플랜트는 삼강해멘티 인수에 총 4,593억을 투자했고 1주당 평균 가격은 2636원이므로 현재 주가보다도 54% 높은 가격에 인수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SK에코플랜트의 인수가 마무리될 때쯤에는 대만 하이롱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에 고정식 하부구조물 재킷을 납품하는 본계약을 확정지으면서 직전 연도 매출 대비 119%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알렸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주가가 단기 급상승했던 것이었죠. 참고로 SK에코플랜트가 인수하기 전 삼강해멘티는 부채 비율이 높았고 또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보유 주식의 73%나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으니 삼강해멘티의 매각을 택했던 것 같군요. 현재는 나머지 지분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수는 꽤 줄은 모습이며 미등기 임원으로 고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삼강해멘티는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로 조달하게 된 자금을 투자하여 국내의 대규모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사업장을 건설 중이죠.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엄청난 규모의 시설 투자입니다. 일정상 다음 달이면 완료가 되겠는데 아직까지 지연 공시는 없네요. 대규모 시설 투자이고 약 2년 전 계획이었으므로 현재는 일정이 지연되는지 또 현재의 유동자금 상황이 괜찮을지를 잠시 후 보고서에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SK에코플랜트는 삼강해멘티의 인수를 완료하고 23년 2월에 사명을 SK오션플랜트로 변경한 후 23년 4월에는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년 말과 24년 초에는 급격한 주가 하락이 발생된 것도 보이는군요. 23년 말에는 해상풍력의 글로벌 디벨로퍼인 오스테드의 미국 프로젝트가 고금리, 인플레이션, 밸류체인 문제로 파기된 이슈에 영향이 컸겠고 또 이때는 SK오션플랜트의 실적 부진과 수주잔고 감소가 전망되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24년 초에는 개발업체들의 가격이나 요구로 계약 절차가 오래 걸리고 있는 점 그리고 국내외 경쟁업체들이 하부구조물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로 인한 성장 둔화 및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여 급락이 발생됐었군요. 때문에 현재 주가는 1년 8개월의 기간 동안 고점 대비 마이너스 58% 정도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SK오션플랜트를 포함한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은 20년 7월에 모두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당시 문재인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으로 해상풍력 발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이 테마를 형성하게 됐고 동국 SNC, CS 윈드 베어링, 유닛은, 태움, 삼강해멘티까지 모두 급격한 시세를 받았었죠. 여기에는 당시 제로금리 덕분에 힘을 받던 해상풍력 프로젝트도 한몫했겠습니다. 그러나 SK오션플랜트처럼 이후 대부분의 관련 기업들은 몇 년간 이어진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복잡한 인허가 그리고 이로 인한 글로벌 기업들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자초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최근 상황을 한번 봐볼까요? 먼저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가 보이네요. 이는 SK오션플랜트가 시설 투자 중인 동해면에 하부구조물의 주요기자재인 대형 금속파이프의 생산시설을 1,100억 규모로 투자한다는 기사에 대한 답입니다. 실제 SK오션플랜트가 투자협약 MOU를 체결했었으니 사실이겠지만
아직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 공시를 내고 있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SK오션플랜트는 유동성 문제가 있을 것 같군요. 감사 보고서도 있지만 SK오션플랜트는 코스피 시장 존속성에 전혀 문제없고요. 과거 최대주주이던 송무석 고문이 이제는 주요 주주로 있어 때마다 보유한 담보계약을 변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시에 자주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공급계약 공시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만에서 진행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고정식 하부구조물 재킷을 공급한다는 내용인데 직전 연도 매출 대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주가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하부구조물 관련 공급계약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 단가 인하 압력, 경쟁사 등 노이즈로 주가가 꽤 하락한 상황에서 여전히 해상풍력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PR을 한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보고서를 봐볼까요? 사업보고서 클릭. SK오션플랜트는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2008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나 2023년에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 본사는 경남 고성군에 위치하고 있네요. 이렇게 남해 끝자락 고성연안에 하부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이야드가 있고 STX조선해양의 방산선 부문을 인수하며 확보한 이야드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하부구조물 제작 비중을 키우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둘을 합친 것보다 2배가량 더 큰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제3야드가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2027년까지 완공 목표라고 하니 기존 시설 투자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시설 투자 비용이 꽤 지출되고 있겠어요. 이렇게 SK오션플랜트는 남해 고성 지역에 3곳의 야드를 가지게 되고 이를 합치면 여의도 면적에 달한다는 PR을 하고 있네요. 특히 가장 큰 3야드의 완공 이후에는 부유식 하부구조물과 해상변전소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SK오션플랜트의 주요 수출 국가인 대만과 일본에 이렇게 영업사무소를 두고 있네요. 해외에 사업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국내에만 사업장이 있고 해외에는 영업소가 있습니다. SK오션플랜트는 대만에 총 투지 W 규모로 하부구조물을 공급하여 50%가 넘는 대만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에도 처음으로 하부구조물 재킷을 수출한 이력이 있습니다. 일본 히타큐슈 지역에 설치되는 풍력단지용 재킷을 일본 최대 철강회사인 네판 스티어 코퍼레이션의 자회사 NSE에게 공급했어요. 일본도 LNG 원전을 브릿지 역할로 사용하면서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6배 늘리는 합의를 한 국가이므로 일본 시장에 진출한 이력, 일본과 가까운 사업장 위치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해상풍력 설치를 확대하려는 대만과 일본이 모두 가까워서 좋네요. 종속회사를 보면 함성건조 사업을 하는 삼강 SNC가 있는데 현재 함성건조에도 하부구조물을 생산하는 이하드 역할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산총계가 주요 종속회사 기준에 속하는 삼강 SNC는 외형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연결 실적에서 비중은 작은 상황이에요. 그 외로는 공제조합들의 출자한 투자 자산들이 있는데 총 90억 수준으로 작기 때문에 생략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총 주식수를 보면 보통주로만 5,919만 5,568주가 있네요. 자기 주식도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부여된 스톡옵션도 이승철 대표밖에 없어요. 그마저도 현주가보다 행사가액이 높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주식의 소유 현황을 보면 SK에코플랜트가 인수했던 구주 신주의 주식수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여기에 전환사채를 모두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현재 37.6%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 삼강MNT의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던 송무석 고문과 송정석 씨가 주요 주주로 있으며 국민연금까지 있어요. 보고서 제출 이후 현재의 지분은 6%죠. 따라서 현재 총 주식수의 36.07%인 2135만 1841주가 유통주식수인 것을 알 수 있네요. SK오션플랜트의 최대 주주인 SK에코플랜트는 SK지주사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난 동안 SK에코플랜트는 대규모 M&A와 현재 건설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현재 재무 상태가 좋지 않고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어요. 때문에 재무를 개선하기 위해 IPO를 추진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SK오션플랜트 등 자산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SK오션플랜트가 추후 상당히 중요한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므로 SK에코플랜트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매각을 결정한다면 SK오션플랜트에게는 단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이 현재 SK오션플랜트의 잠재 리스크로 있는 상황이겠군요. 그래도 SK오션플랜트의 사업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 비전으로 볼 때 오히려 재무 유동성이 든든한 기업이 모회사로 있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 부분은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외 미상환 매장인을 보면 현재 전환과 조기 상환이 모두 가능한 500억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이 또한 SK에코플랜트가 인수할 때 시설 투자를 위해 함께 발행했던 것으로서 여기에는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주가 하락으로 인해 전환가액이 최저조정가액까지 조정된 상황에서 현재 주가가 그보다 낮은 13,390원이므로 어쩌면 채권자가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겠군요. 자금 조달 없이 500억을 돌려줄 수 있을지 확인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SK오션플랜트의 현금 자산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시설 투자 때문으로서 현재 건설 중인 제3야드로 인한 이유이겠습니다. 여기 유형자산의 증가에서도 볼 수 있죠. 실제 현금 흐름을 보면
지난해 영업 활동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SK오션플랜트의 삼야드 건설을 위해 모회사이자 시공을 맡은 SK에코플랜트에게 약 1,000억을 선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난해 말 기준 SK오션플랜트의 현금 자산은 1,200억가량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가보다 낮은 전환가액의 500억 전환사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조기 상환을 대응하기 위한 자금 조달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군요. 하지만 현재 시설 투자 중인 삼야드는 3,168억의 자금이 추가 집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완공일은 여기 나와 있는 24년 6월 말까지 될 수 없겠네요. 얼마 전 기사에 나온 대로 27년 완공으로 보는 게 맞겠어요. 곧 정정 공시가 나올 수 있겠군요. 그런데 현재 SK오션플랜트는 3년간 1,000억씩 시설 투자 자금을 집행한다고 가정해도 현재 현금 자산과 순이익을 볼 때 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SK오션플랜트는 자금 조달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네요. 이렇게 앞으로의 상황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최근 고성군과 1,100억 규모의 투자 MOU 기사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냈었겠죠. 그리고 계약 자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보이네요. 인플레이션으로 원재료 가격 인상 등 추가 발생한 제조 원가가 증가하고 있어 보이는데, 현재 고객사들은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추후 어쩌면 이 청구 금액은 상각 처리될 수도 있겠군요. 수주잔고 또한 한동안 새로 따낸 계약들이 없다 보니 줄고 있어요. 특히 많은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이 저조해졌죠. 때문에 현재 아시아 하부 구조물 1위 기업인 SK오션플랜트의 해상풍력 사업 성장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져갈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부채 부분을 보면 그래도 선수금 성격의 계약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그동안 수주받아 놓은 프로젝트에 공급되는 제품들을 현재는 계속 제조하면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리고 전환사채는 지난해 SK에코플랜트의 전환으로 감소하여 이제 500억이 있는데, 이는 조기 상환 가능성이 있고 또 차입금은 1,670억 정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500억을 조기 상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아무래도 3,000억 내외의 자금 조달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를 금융이자가 센 차입금 및 회사채 등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겠고 아무래도 전환사채 그리고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리고 매각도 가능성이 있겠죠. 만일 SK오션플랜트가 3,000억을 3자 배정으로 투자받는다면 현재 경영권 가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영권을 잃거나 상당히 위험해지므로 이보다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는 매각을 택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해상풍력의 사업 성장성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SK에코플랜트가 SK오션플랜트를 매각하기보다는 SK하이닉스의 대규모 공장 건설을 막고 선수금을 받으면서 재무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따라서 주주 배정 유증과 전환사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만일 SK오션플랜트가 3,000억의 주주 배정 유증을 한다고 하면 SK에코플랜트의 지분상 배정받아 참여해야 할 자금은 1,128억 원인데, 현재 에코플랜트에는 부채가 2조 이상 많지만 현금 자산이 6,50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참여가 가능할 수 있죠. 어떤 방식으로 택할지는 모르겠으나 자금 조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네요. 어쩌면 SK오션플랜트는 하방 제한 진입가까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본 부분도 보면 SK에코플랜트가 가진 전환사채권의 보통주 전환으로 자본금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매년 자본 총계도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존속성 요건에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기업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유동성 문제를 가졌다고 봐야겠죠. 이제 실적도 봐보면 먼저 21년 사업에서 큰 순손실을 봤는데, 이는 종속회사의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에 손상차손 인식으로 인했던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 현금 유출은 없는 회계처리였죠. 매년 SK오션플랜트는 외형 성장을 하고 있네요. 덕분에 매출 총이익이 증가하며 마진이 개선되고 있었으나 23년 사업에서는 매출 총이익이 정체됐죠. 영업이익률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는 추가 공사 집행비에 따른 것과 더 큰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시설 투자 때문이겠는데, 그래도 적당한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꽤 인상 깊군요. 아무래도 27년에 제3야드의 완공 이후부터는 매출과 이익 성장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연간 이자 비용은 약 200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차입금을 늘리면서 대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순이익이 감소하여 유입되는 현금 흐름이 둔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금 조달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최근 실적 변화를 그래프로도 봐보면 에코플랜트는 꾸준히 성장을 이어오고 있어요. 다만 이때는 유형자산 손상 처리로 이익이 삐끗했고, 지난해부터는 대규모 시설 투자 비용이 반영되면서 이익 성장폭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매출 성장폭은 상당히 좋지만 수주잔고 감소가 성장 전망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분기 실적에서는 실적까지 감소하게 되면서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을 전환시켜 큰 시세를 받기까지는 어쩌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SK오션플랜트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살펴볼까요? SK오션플랜트는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현재 해상풍력 및 해양플랜트 사업이 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세부적으로 해상풍력이 56%, 육상 해양 플랜트가 18%, 그리고 방산 관공선의 특수선 사업이 19%를 차지하죠. 그만큼 SK오션플랜트는 해상 풍력의 비중이 높은 기업이지만 현재 해양 플랜트 및 특수선 사업 비중도 낮지 않으므로 이 사업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먼저 육상 플랜트는 가스, 오일, 발전 및 석유화학 시설물을 말하고, 해양 플랜트는 해저에 있는 LNG,
석유 등 시추 시설물을 말하는데 최근 SK오션플랜트의 굵직한 육상 해양 플랜트 계약은 호주 바로사 지역에 설치되는 부유식 권유 생산자 장하역 설비였습니다. 21년 4월에 3,500억 규모의 계약을 따낸 이후 23년 11월에 7만 8천 톤 규모로 건조한 선체를 공급했죠. 이후 아직 굵직한 계약권은 발생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런데 특수선 건조 사업의 수주잔고에서도 봤었지만 특수선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미 해군과 해양경찰청양 함정건조 방위산업체로 승인받은 SK오션플랜트는 해군과 해양경찰청의 다양한 함정을 건조하여 공급한 이력이 있는데 최근 수주한 공시들만 봐도 울산급 호위함 3척과 3,000톤급 경비함 2척을 계약하여 현재 건조 중인 상황이에요. 특히 호위함을 대체하는 울산급 배치3의 수주 규모가 눈에 띄는데 해군의 중심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호위함을 건조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은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그리고 SK오션플랜트만 있기 때문에 최근 이들의 발주량이 많아지면서 SK오션플랜트도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 같군요. 앞으로 메인인 해상풍력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다행히 이 사업들이 부진하여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어요. SK오션플랜트는 해상풍력의 13%를 차지하는 하부 구조물에서 특히 다리가 3에서 4개 있는 재킷 타입의 선두업체입니다. 재킷은 낮은 수심부터 깊은 수심까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상풍력에 주로 쓰이는 하부 구조물 방식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어민들의 조업 활동을 덜 방해하면서도 더 대용량으로 전기를 생산하려면 수심이 더 깊은 지역에 해상풍력이 설치되는 추세로 나아가는데 그러려면 고정식이 아닌 부유식 하부 구조물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부유식 기술은 SK에코플랜트가 개발하려 했으므로 SK오션플랜트의 3야드가 건설되면 울산 지역의 풍력단지부터 부유식 하부 구조물을 공급하기 시작하죠. 다만 그때까지는 현재 SK오션플랜트의 1야드를 합친 14MW 터빈 기준 연 40개의 재킷이 생산 가능 능력인데 현재 주로 대만 해상풍력단지양 제작으로 풀가동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SK오션플랜트는 동국 SNC, 3일CNS 등 24개 기자재 기업들과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하부 구조물의 기자재들을 공급받는 협의체를 출범했고 덕분에 이제 연 60기 수준의 재킷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약 50% 정도 증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추후 3야드까지 완공되면 캐파는 2배 정도 증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약 3에서 4조 원 정도의 매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현재 이러한 하부 구조물은 주로 수출 매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대만과 일본, 특히 대만 프로젝트로 인한 것입니다. 대만이 해상풍력 보급을 상당히 빠르게 하고 있죠. 앞으로도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이 남았는데 경쟁사들인 대만 기업들이 뛰어든다 해도 하부 구조물이 글로벌적으로도 쇼티지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되네요. 특히 이제는 국내 시장도 열리게 되니 내수 매출도 상당히 증가할 수 있어요. SK오션플랜트의 고객사인 일본, 대만도 확대 보급하고 베트남, 필리핀, 호주 그리고 유럽과 미국도 확대 보급하기 때문에 수년간 하부 구조물은 쇼티지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큰 생산 캐파를 가지고 많은 레퍼런스를 가진 SK오션플랜트는 수년간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넷제로를 위한 합의에서 앞으로 6년간 해상풍력 확대 보급 협의, 하부 구조물의 쇼티지와 밸류체인에서의 탈중국, 그리고 앞으로 인하되는 사이클에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상풍력 산업은 더욱 성장할 수 있겠고 SK오션플랜트는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으로 모두 성장할 수 있겠어요. SK오션플랜트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과 해상변전소 사업을 하고 SK에코플랜트가 이러한 사업장에 시공을 하고 SK에코플랜트가 블룸에너지와 합작하여 수소연료 사업을 하고 SKENS가 수전해 기술을 활용하여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신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SK에게 SK오션플랜트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사업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군요. 그러면 잊지 말까요? 이 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SK오션플랜트는 존속성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 재물을 가졌습니다. 다만 500억 전환사채의 조기 상환 가능성과 추가로 3천억의 시설 투자 비용 지출의 이유로 추후 유동성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네요. 물론 요즘 나오는 기사들처럼 SK에코플랜트가 SK오션플랜트를 매각하면 SK오션플랜트에 추가적인 투자가 들어가면서 해결될 수 있겠지만 SK에코플랜트가 곧 고성장이 시작되어 추후 안정적인 미래 먹거리가 될 SK오션플랜트를 매각할지는 모르겠네요. 만일 SK에코플랜트가 SK오션플랜트의 매각을 택하지 않는다면 SK오션플랜트는 주주 배정 증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방제한 진입 기회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물론 콜옵션을 추가한 전환사채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최대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 배정 유증의 형태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그렇게 되면 SK오션플랜트는 저점에 잡아 수년간 상당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지금의 코스모화학과 같은 주가 상승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주가 상승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쇼티지로 인해 탈중국으로 인해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점점 해외 시장 진출 확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과 정책이 받쳐주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에서는 해상풍력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군요. SK오션플랜트는 매출을 키우면서 이익 규모를 함께 키울 수 있으므로 기업 가치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귀한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진입 시기에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는데 일단은 자금 조달 이슈를 기다리면서 꾸준히 동향을 살피면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